线上的朋友，你们想不想知道韩国应届的大学毕业生进入职场，他们的薪水平均落在多少起跳？既然对台湾这么看好，你愿不愿意变成台湾人？啊，天哪！刚刚看的这个翻译哦，他们的最贵房子在江南1坪可以到900万台币啊！我们台湾1坪大概最贵也差不多300万而已，差3倍以上。装修小五郎。专家来开房，大家好，我是五哥。哇，今天我们开房要开哪里？开韩国的房地产。今天特别邀请到韩国的一位企业家来谈谈韩国的房市。我特别要介绍这位韩国的企业家，是因为我认识他20多年。当时他在韩国是以木地板起家，做木地板，这个算是传统产业啦。不过他也这20年接触到了韩国的三星集团，他们盖的房子现在都用他们的木地板，所以他现在是韩国第1大品牌木地板厂商，量体也是最大的。刚刚还在聊到说，他一个案子哦，就台币6亿多，光木地板一个案子就6亿多台币的案子。在20多年前，我看过他的存折，到银行的时候，他给我看台币，我记得换算的话好像不到9000万。到今天，他身价已经超过1亿美金了，所以他可以说实至名归，真的在木地板产业赚大钱。也在10多年前进军了房地产这个产业，然后他现在公司是在韩国的首尔，然后买整栋的哦，他也有很多房子。可是我想问他一件事，朴先生当年进场买房子的时候，韩国的房价到底是在低点还是在高点？而且当时你为什么会敢买？是靠运气还是靠你的判断？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여성 박정호입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대만의 오랫동안 같이 한 친구와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부동산에 처음 투자한 것은 2000년 다주택을 매입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물론 사업은 그 전에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한 이유는 미래에 대한 신분 상승이라든지 부자가 되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강남에 투자해가지고 지금은 한국에서 그래도 부자 축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한 거는 제 사업이나 미래의 제 인생을 계획했을 때 신분 상승을 하고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과정에서는 오랫동안 부동산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여러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투자가 적합한지, 또 대출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지역 위치는 어떤지, 또 부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저한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在那个时候，当年韩国的首尔房价最高的区域，30年以上的老房子跟新的房子，他们的房价会差很多吗？ 특히 대한민국 서울에서 강남 지역이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알다시피 청담동이라든지 압구정 지역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변화를 계속하고 있는 지역이고,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신축 건물하고 옛날 건물하고는 천냥지차를 걸을까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은 오래된 집을 구매를 해가지고 리뉴얼, 재건축을 해가지고 다시 팔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과 새로운 건물은 가격 차이가 3배, 4배 정도 그렇게 차이 있는 상황입니다. 我最近有在观察韩国的房地产，我发现哦，为什么现在开始出现首尔、江南，它的房地产还是一直在涨？虽然政府有在打压房地产，可是它还是照样的涨。但是蛋白区就是在于比较偏僻的县市城镇，几乎没有动，甚至有下降的现象。 한국 사람들은 서울, 경기 지역을 제1 주거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 중심 지역하고 외곽 지역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울 중심 지역에는 새로운 건물을 짓고 시설의 최근대화가 되기 때문에 특히 주부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또 교육 조건, 인프라가 잘 된 데서 살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금액이 천정부지로 계속 높아지고 지방에는 계속 다운돼 가지고 인구들이 서울로 집중되고 지방에는 없기 때문에 지방에는 거의 선름화되는 현상이 나오고, 강남 지역에는 지금 또 계속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을 하면서 한 평에 심지어 4억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방에 이를테면은 100세대를 서울의 아주 중심부에 똑똑한 집 하나를 가지고 지방에 100세대를 살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天哪！刚刚看的这个翻译哦，他们的最贵房子在江南一平可以到900万台币啊！我们台湾一平大概最贵也差不多300万而已，他们的房价是我们现在最贵的，跟我们最贵比起来差3倍以上。天哪！这个难怪韩国哦，就政府难怪会打房啊。接下来我想要问看看韩国的政府这几年对于房地产压制房价上涨的政策很多哦，希望房价不要上涨。啊，这样子实行下来效果怎么样？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 차례 그 전에 그 대통령마다 또 정부 바뀔 때마다 부동산을 억제하기 정책을 많이 시행을 해왔습니다만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해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대책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새롭게 들어선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거를 어떻게든지 살을 걸고 잡기 위해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계속 실패를 했지만은 이번에는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목표 따라가지 않으면은 규제 방법이 시류가 거두지를 못하면은 또 다른 정책 계속 이번 정부에는 기필코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강합니다. 이번에는 성공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所以其实以我们的朴先生来讲，他对于这一次的政府他们要打房的这个决心，他认为大家韩国人民都认为说这一次的几率可能真的会有机会压抑，让房价不要再疯狂的飙涨上去了。反正韩国这个房地产跟台湾真的很像，不过他们的涨幅真的是有点听到真的有点吓一跳。来，我再问第4个问题了韩国家庭负债占 GDP 超过200%，就意思就是说整个家庭他们负债，可能他们借钱出来买房子啊，做投资啊，比重超过家庭的负债比200%哦。朴先生，你会担心房市未来有可能会崩盘吗？因为负债比太高，结果房子一直上去，结果到最后突然整个掉下来，房市崩盘。你手上又有那么多间房子，你会怕吗？ 오케이, 사실입니다. 한국 가계부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더 이상 지금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아마 대한민국 부동산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상당한 위험에 리스크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한 위험 요소이기도 하고 다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부채 비율을 낮추고 건전한 지속적인 대한민국 성장을 위해서는 부채 비율을 우리 대한민국 성장을 잡는 큰 장애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我看朴先生讲的内容，好像在替韩国的政府发言的感觉哦。他也是希望自己手上这么多房子，也希望说韩国的房市政策能够更稳定、更健全。不过也提到家庭负债比真的过高了，自己也有感觉啦。不过我最后再问一个问题哦。韩国的民众对于手上有多间房子的人，比方说你手上有好多房子，会不会指责或者骂这些房子很多的房东？你们就是让房价疯狂涨到很高的元凶，让很多人买不起。所以会不会有很多人因为你房子太多，所以大家骂你？ 물론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특히 가난한 사람들, 부익부, 빈익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 블루칼라 레벨이라든지 비강남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상당히 심합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 이익분을 상당히 뺏긴다고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주택에 대한 좋지 않은 시각, 소위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이 못 산다,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주택에 대한 거는 자유경제시장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대한 다주택에 대한 자들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线上的朋友，你们想不想知道韩国应届的大学毕业生进入职场，他们的薪水平均落在多少起跳？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소기업은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첫 직장을 가지면은 평균적으로 250에서 300 정도, 대기업은 그게 2배 정도 되는 60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可是他们10多年前，我那个时候去跟他们见面的时候，他们的大学毕业生就是6万到7万。那现在还是这个价钱，代表说韩国人他们的大学应届毕业生这10多年来的薪资没有明显的成长哦。我最后补充问题哦，2025年台湾的经济成长率8.68%，世界排名第1，成长率最高。就韩国，你们企业家的角度怎么看台湾的经济？ 부럽습니다. 한마디로. 대만은 지금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난해에는 한국의 GDP보다도 더 높은 걸로, 한국은 거의 3만 7천 불 정도인데 대만은 거의 4만 불에 가까운 걸로 대만이 앞서는 걸로 생각이 되고, 특히나 반도체 세계적으로 아주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업도 조금 분발해가지고 대만같이 지속적인, 지금 1% 성장대인데 2%, 3%. 예전에 한국도 상당히 고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대만 수준이 상당히 부럽고,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대만같이 3%, 4%, 8%까지는 못 가더라도 3%, 4% 갈 거라 생각하고, 하여튼 대만이 부럽습니다. 蒲先生，你认为台湾跟韩国未来我们两个国家最大的竞争力会分别是哪一个？韩国有可能都是集中在三星这些大的企业，那台湾都是比较小的中小企业组成的。当然现在有台积电啦，不过你怎么看韩国的企业跟台湾企业的差别？ 대만과 한국이 두 나라 다 전쟁을 2차 대전 후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했지만은, 또 더불어서 강대국 사이에 있다 보니까 생존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각 국민들의 부지런함과 뛰어난 두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대만과 한국의 IQ가 가장 높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나라 다 첨단 산업, 특히 반도체 부분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한국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가 발전을 해온 반면에 대만은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나라가 발전해온 건 사실입니다. 대신 중소기업은 자율권을 많이 가지고 독자적으로 소위 정글과 같이 상호 생존을 위해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대한민국은 소위 정부의 지원하에 전략적으로 세계적인 대기업을 키워온 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대기업에 됐든 중소기업에 됐든 각자 도생으로 적은 기업이 소프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쟁을 하면서 앞으로 두 나라 다 세계의 중심이 되고 또 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부각을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听你话讲的真的还不错，都有点像官方在讲话。那既然对台湾这么看好，你愿不愿意变成台湾人？ 오케이. 항상 대만을 제가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대만에 이렇게 방문을 하면은 마음이 편하고 내 집에 온 것 같지, 또 고향에 온 것 같고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관계가 서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계속 발전하고 왕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만에 만약에 그 영주권이라든지 시민권을 주면은 기꺼이 아주 받아들이겠습니다. 영광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把这视为一种荣幸，哇，好官方的那个掌声鼓励。OK， 线上的朋友，你对韩国还想要了解什么？我们有机会到时候再邀请韩国的欧巴来讲讲韩国的经济或韩国他们的生活方式习惯，好不好？好，最后我们要做结尾了，装修小五郎专家来开房。